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2021년 내년부터 이제 기존의 신용 등급제가 신용 점수제로 개편이 된다고 하죠. 각종 언론을 보면은 뭐 뉴스에서 애매한 등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신용에 상당히 혜택이 된다면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출 업계에서 지금 15년째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어이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마 뭐 오랫동안 이 업계에 일하셨던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뉴스 기사만 보면은 와, 좋게 바뀌는구나, 와, 7등급이 나도 뭔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희망들을 갖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탁상 행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까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신용 점수제로 바뀌는 거는 이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위 표를 보자면은 원래 7등급인 신용 점수가, 예를 들자면 뭐 610점에서 66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660점인 사람은 1점만 더 늘어나면은 6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 7등급인 사람은 정말 아쉽게도 등급 때문에 이자 부분을 손해를 본다, 이 내용인 거예요. 610점인 사람이나 660점인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취급을 받고 있으니 점수대가 상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다.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서 이제 점수제로 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번 개편되는 신용 점수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뭐 이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국민들을 정말 바보 취급하는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부터 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걸 얘기하려면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을 이제 대부업체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해당 회사들을 퇴사를 하고 대우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대출 영업사원으로, 이제 대출 상담사죠, 이걸로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07년 당시에는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1차적인 서류 검토 같은 거를 상담사가 다 했고요. 그 한도나 금리를 산출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라든가 전산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심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2007년부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신용 등급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용 점수제로 바뀐다는 건데,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출 심사하는 중에 등급으로 평가하는 금융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7등급 중에서 점수대가 높은 7등급은 대출 승인이 나고, 점수대가 낮은 7등급은 거절이 났습니다. 이금융권 뿐만 아니라 뭐 대부업체에서도 그 나이스나 올크레딧 쪽에 신용 정보를 다 받아서 점수를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점수대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합니다. 대출을 내주면서 등급만 보고 내주는 금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012년도쯤에는 농협캐피탈에서 팀장을 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팀장이라는 권한이 상당히 강했던 시절이라 가지고 지점장 허락하에 심사부 전산을 직접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지점장이 이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기도 한데, 그럴 때 이제 전산을 확인하게 되면은 어쨌든 모든 심사는 등급으로 판단해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등급 중에서도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2014년쯤부터는 심사 시에 이제 나이스 올 크레딧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사마다 내부 등급이라는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결국 그것 또한 각 신용평가사에서 점수를 땡겨 와가지고 그 점수를 근거로 해서 그 자기네들 금융사마다의 각자 자체적인 내부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신용 점수제로 바뀌어서 뭐 심사에 유리해진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정말 어이없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옛날 옛적부터 원래 신용 점수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점수제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세요. 위에 이 사진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7등급 중에서 상위 점수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은행 이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희망 고문을 시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현재 7등급에서 상위 점수 구간에 있는 사람, 곧 6등급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신용 점수제로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이용 불가했던 금융사에 다시 신청한다고 대출 승인이 날까요? 금융사는 바보입니까? 쉽게 말해서 12월 31일 날 7등급이었던 사람이 1월 1일 되면서 665점으로 명칭만 바뀌었는데 대출 승인을 해주겠냔 말이에요. 아니 뭐 채무가 줄어들거나 직장이 좋아지거나 연봉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더 늘어났거나 어떤 이 사람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 대출 승인이 나는 거지, 7등급이 그냥 말만 바꿔서 665점으로 바뀌었다고 대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이런 금융사에 압력을 놓고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왜 점수제로 바뀌었는데 너네들 이 사람 대출 승인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들어온다면은 금융사는 자기들이 대출 심사 기준만 더 높이면 됩니다. 원래 과거에 7등급 상위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대출이 됐었으면 이제 점수제로 바뀌는 바람에 그냥 과거로 친다면은 6등급인 사람들부터 대출 되게 그냥 심사 기준만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가장 좋은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 당사 규정에 맞지 않아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인 거예요. 민원 걸릴 일이 없어요. 어떤 누구의 머리통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어디 신용 등급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자, 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대출 상담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신용 대출이니까 신용 등급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제가 그렇다면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길에 노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에서 노숙은 하고 있지만 의외로 신용 등급을 확인하니까 2등급이네요. 그러면 이 노숙자가 은행 가서 나 2등급인데 대출 좀 해주세요 하면 대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신용 대출은 말 그대로 신용 등급이 가장 기본적인 최하위 조건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 외에 돈 빌리는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 연봉, 근무기간, 재산 유무, 채무 현황, 연체 이력 등등 막 수많은 것을 참고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금융사들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이 편차를 둡니다. 뭐 경남 지방에 살면 대출 안 해주고 서울 쪽에 살면 대출해주고 이런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 고작 이 신용 등급 하나가 점수제로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신용 점수제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참 답답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